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나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한능검 56회 10월 23일 한능검 56회 시험이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벼락치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슬슬 기초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기 합격 후기를 믿지 말라는 것과, 기초를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기출 풀이를 위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의 경우에는 초위생, N수생에 모두 접합한 전략 제시했고, 다른 영상에 비해 기초적인 표현이 많고,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어디 그 D 커뮤니티 관련해서 약간 저를 비방하는 그런 글 같은 게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해명 영상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직설적인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뭐 제 교재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53회 55회는 블로그 유튜브에 있고, 그 판매처 이렇고, 구독을 인증해 줄 경우에는 킬러 OX 파일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이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모의고사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평균적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7문제 이상 정도는 연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OS 파일은 이런 식의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총 100문제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놔둬가지고 해설을 작성해 놨고, 그리고 총 이 문제에서 지난 55회 때 연계 사례가 실제 이렇게 나왔었고, 총 연계 개수는 23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55회가 적중률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56회는 한 10문제만 적중해도 되게 대박일 것 같거든요. 혹시 55회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 56회는 한 10문제 정도 적중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공부하시고 나서 기출 보시면 충분히 조금 더 그 기출풀이에 적응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일단 56회 대비 한능검 커리큘럼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땡겨 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능검 킬러 유형 대비 OX 문제 특강은 이번 주 주말에 2강 업로드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3강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참고해 두시고, 두 번째로 그 파이널 필수 특강을 따로 찍을까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전날 특강도 있고, 제가 지금 중간고사라던가 이런 거 너무 바빠가지고, 대학원 지금 이게 뭐 일정 겹쳐가지고 상황 보고 이 강의는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미리 공지드릴게요. 그래도 예상 문제랑 이 전날 특강은 제가 필수적으로 이거 공지 수정하면은, 이 예상 유형 특강은 제가 보기에 아마 10월 13일,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제가 미리 업로드 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미리 지금 거의 다 만들어놨거든요. 거의 만들어놔가지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쯤에 업로드할 예정이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이틀 전 또는 3일 전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고사가 10월 21일이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올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시험 공부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강의 봐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커리큘럼 짤 예정이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슬슬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계속 커리큘럼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커리큘럼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면, 3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3급 유형 핵심 특강 이 6강짜리 6시간짜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상 문제 영상이랑 전날 특강을 여러분들이 한 보시면 영상 길이 약 8시간이니까 이거 참고해 두시고, 사실 이 예상 문제랑 전날 특강만 완벽하게 숙지해도 60점 이상은 무조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만 잘 따오셔도 상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중심을 보시고, 2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킬러 OX 특강의 영상까지 참고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킬러 OX지만 제가 그 관련 유형 관련된 설명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가 총 제가 보기에 한 4시간 정도 예상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고해두시면은 아마 여기다가 이것까지 좀 넣으시면 한 5점에서 한 10점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2급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키워드 저격 특강을 완강하세요. 이거는 총 12시간인데 그래도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 강의를 완강하신 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시면 1급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커리큘럼은 이렇게 제시드릴 테니까, 물론 이거 다 보신 다음에 기출에 적용을 하는 훈련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강의 들으셔도 기출을 최소한 5회에서 10회 정도는 풀이를 하셔야 당연히 점수 나옵니다. 기출 안 풀이하고 점수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기출 연습 꼭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영상에 대한 좀 요즘 최근에 비방이라던가 그런 오해 같은 게 많아가지고 좀 그런 관련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품사의 키워드 저격 특강이 그냥 아무거나 다 넣어놓고 그냥 키워드 저격 특강이라고 그냥 자랑 떠는 강의라고 하는 일단 문제점이 있는데, 자, 일단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 키워드 저격 특강에 OT를 안 보시고서 지금 멋대로 판단하신 건데, 제가 이 키워드 저격 OT에서 이거 내용 발췌한 건데 기존 강의 문제점이라 해가지고 제가 기존의 그 핵심 특강들은 키워드 너무 적게 제시하던지 아니면 불필요한 키워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 해가지고, 일단 제 강의의 목적은 일단 키워드의 빈출도랑 그 단기 이론 강의를 배우고서 기출에 대한 적용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제 강의는 기출에 관련 예시까지 제가 가져왔어요. 기출 예시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능검이 좋아하는 사료까지 총 다뤄가지고 구강을 12시간 내에 다룬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래 강의를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발음이 되게 심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발음이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이 강의는 그때 제가 되게 급히 찍다 보니까 이 발음 문제가 정말 심각해가지고 이게 비판이 많은데, 이건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발음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 일단은 제 키워드 저격 특강의 문제는 일단은 기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모든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그런 요약 특강은 그 정말 핵심적인 것만 다뤘다면은 제가 찍는 강의는 네가 정말 이 강의에 있는 내용만 모두 숙지하면은 기출에 나온 키워드를 모두 공략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강의만 외우면 최소한 90점 이상 연계될 수 있도록 기출의 키워드를 모두 보여줄게 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양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데, 거기다가 실력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애초에 다른 강의에 그 차별화 두기 위해 가지고 나는 최대한 단시간 내에 많이 넣겠다 이렇게 강의를 찍은 건데 여기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빈출도는 제가 색깔로 세부적으로 다 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 빨간색, 심화표를 좋아하는 키워드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안 보시고, 아니 뭐 강의 이거 보시면 이거 색깔 다 구별하실 텐데 이거 가지고 막 제가 경중을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실력이 사실 없어가지고 모든 키워드 다 넣어놓고서 적중이라고 우긴다는 실력인데, 자, 내가 진짜 그 반박을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제가 그래서 3급 유형 핵심 특강으로서 일단 그 키워드 저격 특강, 아까 얘기한 이 강의는 주제가 100가지인데 여기서는 제가 주제를 딱 45개만 다뤘고 강의 시간도 12시간에서 제가 6시간 줄였거든요. 거기서 36문제가 55회 때 연계됐습니다. 자, 그래, 그럼 좀 운빨이라 치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로 만든 이 킬러형 OX 문제에서 23문제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문제, 1000키워드 1000개 집어넣고서 10개를 적중시키는 거랑 100개를 적중시키고 나서 10개를 적중시키고 다르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1000개 적중시키고 넣어놓고 10개 적중시키는 거라 100개 넣어놓고 10개 적중시키는 거, 당연히 제가 만약에 했으면 저 실력이 그냥 더럽게 그냥 없는 그냥 쓰레기 강사겠죠.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반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 50을 적혀있는데 이거 55회가 아니라 이거 말고 제가 뭐 예상문제 모의고사에서도 그만큼 적중을 시켜놨고, 이외에도 제가 53회 전야제 때도 그때 제가 다뤘던 주제가 거기서는 40개 다뤘거든요. 40개 다뤘고서 거기서 절반 이상 연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1000개 중에서 10개 적중시킨 거랑 100개 중에 10개 적중시킨 게 다르다 그랬다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그럼 100개 중에 10개 할 수 있냐, 전 실제로 보여드렸고 그만큼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분청 사기는 저 혼자밖에 못 집었어요. 지금도 이 적중은 지금도 SNS에서 이거 얘기 나오면 이거만큼 대박이다 라는 얘기 지금도 나옵니다. 그만큼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적중 증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딱 한 번 하고서 이렇게 입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적중사례 궁금하다, 제 카페 내에다가 제가 이거는 다 열람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닌데, 왜냐면 제가 예상문제 영상에서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놓고서 적중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제 예상문제 영상의 목적은 그 관련된 대표 유형의
아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복습하고 이런 유형에서 이런 모르는 키워드 있었구나 빠르게 합습하라고 일부러 키워드를 제가 다수 다 이렇게 꽂아 넣은 거예요. 제가 애초에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쉬운 키워드도 있지만 동시에 저 해풍선이 저는 좀 공부를 좀 완벽주의자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어려운 키워드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다른 분들이 다르게 저는 조금 강의 스타일이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커리큘럼 이렇게 짜는 건데 나는 그냥 공부 대충 하고 싶은데 그럼 공부 대충 하고 싶은 내 영상 보고서 키워드 되게 많네 뭐 이렇게 키워드 다 때려박네 이렇게 말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강의 커리큘럼이랑 제 방식이 다른 건데 이거 다 틀렸다 이러시는 거는 좀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제 예상 문제 영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맨날 똑같은 내용 나온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갖다 찝어가지고 대박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단 매번 출제되는 유형이 일단 있어요. 그게 왜냐면 한 12문제 내지 15문제 정도는 매번 똑같은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내용을 넣어야죠. 매번 나오는데 그럼 적중 안 시키겠습니까? 일단 매번 나오는 내용은 넣어놓고 그리고 최근 출제율이 높아진 유형도 넣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구성하면은 20문제 한 20개 유형 정도는 매번 똑같은 거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다. 이걸 비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회차에 꼭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제가 꼭 넣어놓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걸 적중시킨 게 52회 때 부석사 무량수전 이때 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대표 적중시켰고 53회 아까 말한 분청사기 54회는 뭐 향교라던가 아니면 그 박제가라던가 뭐 이런 유형들 적중시켰고 아니 뭐 홍문관도 적중시켰다 홍문관도 적중시켰고 55회 때는 그 고려시대의 불상이라던가 아니요 법주사 발상도 그러니까 진짜 다른 강의에서는 안 다룬 저만 적중시킨 유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번 그 강의 내용 다 다르게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기출 해설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다뤄둡니다. 그렇게 해서도 적중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50문제 대비용을 이 자료를 제작하는 건데 30문제 정도 분량 넣어놓고서 50문제를 먹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바라시면 안 되죠. 제 강의는 진짜 50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애초에 분량이 이렇게 짜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돈 한 6,000원 정도 내꽂아서 식당에서 한 10,000원 정도 대우받고 싶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의 좀 목적을 멋대로 좀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해풍사 키워드 경중을 모른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56회 예상문제 영상은 빈출 키워드 개편을 좀 시도할 건데 그래가지고 기존의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그래 너무 때려박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키워드가 많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럼 해풍사님 좀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도 이런 키워드는 조금 외워라 하는 식으로 제가 조금 빈출 키워드는 약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이제 불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검은 빨간색 안 칠해놓은 거는 조금 빈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넣어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게 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구별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이제 불만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제 유튜브에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댓글을 다세요. 이렇게 욕하지 말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개편하면 개편할 수 있으니까 제발 어디가 욕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개편해달라 말하면 충분히 그 건의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좀 의견 많이 얘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 좀 이런 한능검 시험 공략할 줄 안다고 제가 자만심에 취했다든지 아니면 이거 한능검 좀 시험 문제 좀 찝을 줄 안다고 선민의식에 취해가지고 거의 자기 자랑에 취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 가지고 제가 한 개만 더 자랑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욕먹었고 저렇게 해도 욕먹었고 어차피 좀 자랑 좀 하면은 저도 한능검 외에도 여러 공부 다양하게 해보면서 좀 자격증도 거의 한 10개 이상 취득했거든요. 좀 자랑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욕먹을 거니까 그냥 자랑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한능검 준비하면서 제가 한능검 외에도 여기 말하는 토익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커말 워드처럼 다른 여러분들이 많이 따볼 만한 자격증 같은 거 저도 이만큼 다 준비해보고서
그나마 여러 자격증 해보면서 한능검에 그나마 최적화된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공자에다가 대학원생이지만 그나마 여러 자격증, 그러니까 제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벌 다 떠나가지고 저도 그냥 순수하게 자격증 준비한 수험생으로서 그만큼 자격증 많이 따보고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능검에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뭐 사학과 출신이다 이런 걸로서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수험생으로서 그만큼 많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D 이주영상 보러 가셨는데 이 해명가사 때문에 조금 같이 이런 소리 들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자,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단기 후기를 너무 맹시하면 안 되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흔히 SNS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SNS 가면은 어떤 거냐면, 자, 2주 전사 55회가 물른검이었어요. 쉬웠어요. 뭐 55회 1주 컷 10일 공부하고 1급 후기, 아니면 뭐 한 달 하면 1급 무조건 나와나, 이런 계속 합격 후기만 보고서 약간 제 55회 그 영상 끝나고 나서도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해품산이 저 1주만 합격했어요, 2주만 합격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시간 내에 합격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합격률을 좌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개인의 실력과 노력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후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 좀 그 생각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뭐 저 한능검 1급을 1주만 합격했어요, 2주만 합격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게 뭐든 간에 합격자들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약간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정말 인생의 업적이 한능검 1급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이거 하나 땄다고 야 나 한능검 1급이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발 그런 사람들이 진짜 100명 있으면 몇 명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뭐 시험 응시자가 한능검 평균적으로 최소 8만 명 이상이에요. 그 8만 명 중에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댓글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그 사람들 고작 몇 명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 흔들려가지고 한능검 쉬운 시험이군요, 아니 뭐 한능검 저번 쉬웠으니까 이번 어렵겠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무리 좀 시험 불안하고 내가 공부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거 보고서 나는 진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진짜 공부가 안 맞나 봐요, 저는 진짜 역사랑 진짜 너무 진짜 절교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능검 심화편이 평가 수준이 뭐냐면, 한능검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데, 대학교 교양이랑 전공 합습 최소한 이 수준의 평가 수준을 넣기 때문에 한능검이 특히 심화표는 고난도 유형을 언제라도 출제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애초에 이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데 그만큼 합격한 사람들은 그 합격해서 자랑하는 거고,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수준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55의 한능검이 물른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때 55의 총평할 때 이게 어렵다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때 총평 찍을 때 제가 한능검 55가 어렵다고 총평했다고 또 까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렵다고 총평을 짜는 기준은, 다른 강사님들은 약간 총평 짤 때 내가 어떤 문제 많이 적중시켰고 좀 쉬운 문제 몇 개 있었느냐 저를 기준한다면, 저는 반대로 고난도라고 느낄 만한 문제의 비중을 기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방식이라던가 고난도 문제의 비중 보고서 옛날 시험보다 조금 출제 방식도 까다로워졌고 고난도 문제 할 만한 사례가 좀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렵다고 평가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55에 물른검이란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에 진짜 물른검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면 이런 식으로 한능검 합격률이 70%, 60%는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합격률은 공통적으로 다 56%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이 좀 쉬웠다면 이렇게 60%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가 나오려면은 60, 70%대 정도 합격률은 나와야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은 55에 한능검이 물능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합적으로 뭐냐면 합격을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시험이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1급 받았으니까 쉽다고 하겠지. 당연히 합격 못한 사람이 시험 쉽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다른 사람도 후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전체적인 총평을 보고서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출 들어가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걸 관련된 얘기를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이론 강의를 다 완독했다고 다 외웠으면은, 자, 그 사람 다 공시생이라던가 전공자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한번 완독했다고 시험 주소가 70점, 80점 이렇게 바로바로 나왔으면은 솔직히 말해 합격률이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50%가 아니라 한번 강의 받다고 다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합격률이 80%대 아니고 90%대 나와야지 왜 50%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는 개념이 아직 완강을 다 안 했을 수도 있고 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가지고 지금부터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의 이해랑 실전의 적용은 다르기 때문에 사료랑 여러 힌트를 파악하시는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출만의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알맞게 오답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알맞게 오답했는가 그걸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문제 속에 키워드도 다 분석하셔야 되고 선지 분석도 정확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별 암기팁이라던가 모든 유형의 암기법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 많은데 뭐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학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수적이란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기출풀이의 전략 같은 걸 제시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최근 이 페이지 이후로는 가장 최근의 기출 사례를 통한 그런 연계 사례를 보여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출 비껴치기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좀 흔히 말하면 사람들은 이 용어를 다른 말로 문제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기출 비껴치기라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선사시대 유형이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55회 때는 구속기가 나왔으니까 56회 때는 이 같은 유형 내에서 다른 키워드니 뭐 신석기라던가 아니면 청동기라던가 이런 걸 낼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럼 같은 유형을 두고서도 그럼 다른 출제 방식을 활용하는 게 기출 비껴치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만동묘를 철폐했다. 이 만동묘를 철폐했다는 거랑 그리고 최익현 상소를 올려가지고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1873년에 개유상소를 말하는 거고, 이건 한 1865년쯤에 그 당시에 그 재정합부라던가 그런 약간 당시 그 유생들의 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만동묘를 철폐한 건데, 이건 공통적으로 모두 흥선대원군 시기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기형 문제지만 사실상 이게 모두 공통적으로 흥선대원과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그거를 고른 문제였는데, 신식구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거는 훨씬 이후라 안 맞고, 서재필 독립신문을 발행한 거 역시 훨씬 이후라 안 맞고, 척합이 어서였다. 맞아요. 이거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업적이니까 맞고, 자, 김옥균 등이 개화세를 정변일으켰다. 이건 갑신정변이니까 이거 1883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청산민 수륙 무효장정은 이모군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 1882년 이후라서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에서 내가 만동묘 철폐가 몰라, 복습해야 됩니다. 자, 기후상소 몰랐습니다,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 분석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셔야 진짜 기출을 제대로 뜯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을 두고도 이렇게 문제를 다르게 낼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이거 다시 지금 발견했는데 이거 52, 29번입니다. 아무튼 간에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 두고서도 이 경복군 중건 역시 똑같이 흥선대원군의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두고도 이렇게 문제를 다르게 출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파악하실 필요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억 비변사가 설치된 거는 중종 시기라서 안 맞고, 사창제, 맞아, 이거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환국의 개혁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 맞고요. 자,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이 원납전은 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시행한 일종의 기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았고,
자, 그리고 대정통편. 이 대정통편은 정조랑 관련된 키워드죠. 왜냐하면 이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고, 아니면 자 보면은 여기 평안감사가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1811년에 홍경래의 난, 그리고 진주의 백성들이 난 익힌 거는 우병사 백낙신의 그런 학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1862년인데,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이거 1860년 맞아요. 자,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 이건 1801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뭐냐면 세도 가문 시기의 키워드를 고르는 건데, 약간 조금 변별력을 내기 위해 가지고 좀 극초반에 발생한 사례를 이렇게 함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 기출을 분석할 필요 있고, 뭐 남영군묘 도굴은 뭐 훨씬 이후니까 안 맞고, 자, 이거 68년. 그리고 이괄이 반란이 일으킨 거는 1624년의 인조 시기를 안 맞고, 그리고 이인자의 나는 영조 시기의 사건이니까 역시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또 비슷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신유박해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신유박해, 이 이승훈 정약용 등이 언급되는 게 신유박해니까 1801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동학이 이 최재우가 효수된 게 정확하게는 1864년인데, 역시 이 유형 역시 공통적으로 아까 언급한 세도 가문 시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의 살을 넣었다면, 이때는 신유박해랑 최재우의 동학을 이런 식으로 선지를 다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전에 풀었던 기출이 이런 식으로 재응용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의 재응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면은 또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을 필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1624년 이괄해당 관련된 거여가지고 당연히 훨씬 이전이니까 안 맞고, 자 오페르트가 낙엽문고 도구시고, 야 똑같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안 맞고, 자 홍경래 등이 나 이렇게 정조 정리했다. 자 여기 1811년 그대로 나왔죠. 정답 3번이고, 자 삼내 집회는 한 1890년대쯤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훨씬 이후로 안 맞고, 자 이인자의 중심으로 소론 세력이 나는 일으켰다. 역시 이거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 적어도 이런 식으로 기출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낸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문제를 어렵게 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당시 기출을 푸신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연해주 지형만 보고서 이 연해주 지역이랑 관련된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이 연해주 지역 관련된 이 권업회 조직 이렇게 문제 쉽게 풀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문제는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을 파악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 연해주 사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권업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여기 대동공보 사장이었다. 이런 키워드가 그대로 싹 다 응용되었고, 정답 키워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해줬다는 키워드가 그대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체감을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연해주 지역 보고서 그냥 권업회 조직 답만 띡 맞추고 끝내서 그래요. 오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답이란 거는 이 문제 있는 키워드 이렇게 꼼꼼히 보고 동해, 대동공보, 뭐 하얼빈 의거 지원, 그리고 여기 뭐 서전서수군 뭐 북간도, 그리고 뭐 신흥무관학교 뭐 서간도, 뭐 한인애국당 결성 뭐 상하이, 그리고 신한청년단 결성 역시 똑같이 상하이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키워드 똑같이 보시고 선지 분석까지 꼼꼼하게 안 하시면 이렇게 기출 어렵게 응용되죠? 다 틀립니다. 또 다른 식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도 여기 소설 상록수를 쓴 이 인물이 누구냐면 시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관련된 이 그날이 오면 이게 정답인데, 자 토어레를 조직했다. 이거는 뭐 일본 뭐 도쿄 유학생들이 만든 그런 좀 신극 운동을 주도한 단체고, 자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 이거는 나온규 관련된 키워드고, 자 뭐 조선상고사 뭐 이건 신치호 선생님이고, 자 그리고 여기 소설 고향을 연재한 거는 이기영 선생님인데, 자 이 문제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만 띵 맞추고 넘어가면은 자 여기 단성사
단성사 그대로 나왔고 여기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 이렇게 연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기출만 제대로 뜯었어도 틀린 문제가 없게 오는데 재미있는 게 이 시험 보내차가 뭐 이런 쓰레기 문제를 낸다 이런 말 많았었는데 그건 변명인 게 여러분들 그냥 기출을 그냥 그렇게 안 뜯으신 거예요. 틀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뜨는지 이런 감을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시면 실전 가서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 응용되죠? 못 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지난 기출에서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이 문제가 지난 55회 때 진짜 만약 이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제일 많이 틀렸을 문제가 아마 이건데 사실 이 문제도 옛날 기출 여기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사실 이 문제도 똑같이 기출 연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난도 문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단 한 번 나온 거 아니요 2번 언급된 이런 선지를 응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출제자가 공시 대체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출에서 어쨌든 간에 나는 언급했으니까 반박하지 마셈 하는 문제를 내는 원리가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 뜯어야 알맞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 문제 똑바로 읽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인물 나왔다고, 제가 조성원님을 어떻게 한다고 이런 문제 풀 수 있냐 하는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뭐, 국무부장이고 이런 거 몰라도, 1940년, 다른 말로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인 한국광복군은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아니면은 만나보지 못한 이런 낯선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빈출 키워드도 동시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목하지 말고 이 빈출 키워드에 주목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니까 이 한국어 광복군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이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했다. 이걸 고르시면 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아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그때 이 대성정 명륜당을 보고서 대성정 명륜당은 무조건 성균관 아닌가 하면서 틀렸거든요. 아니 성균관이 왜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틀리시는 분들이 뭐냐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최대한 대성정 명륜당 뭐 이건 뭐 성균관에도 있고 향교에도 있지만 지방교육기관이니까 이 문제 제시된 거는 향교구나. 이렇게 푸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함정에 낚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기형 문제 그런 사료를 모르겠으면은 사료를 버리는 전략을 추천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고려의 태자가 배하라니 뭐 쿠벨라이 벌써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는 쿠벨라이가 뭐냐면 나중에 원나라 황제가 된 사람인데 여러분들 수준에 이 쿠벨라이 알 리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문제에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에 대한 사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사료를 버리세요. 아니 해풍선님 사료를 버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된 거는 광종 시기. 두 번째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거는 뭐 1173년쯤이니까 무신정권 시기. 자, 그리고 이즈은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한 거는 충선왕 시기. 자, 그리고 묘청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한 건 인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문벌들이 활동한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십조를 올린 거 역시 무신정권 시기인데 그럼 잘 보면은 지금 선지에서 제일 늦게 발사한 거는 여기 있는 충선왕, 다른 말로 원간석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를 사실 되려면은 오다선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문제 제시된 시점 있고 마지막으로 정답 선지 딱 한 개만 문제 제시된 시점 이후여야만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 가장 늦게 발사한 것만 알아도 이 사료를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대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1971년에 사료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눠서 풀이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었는데 보면은 자, 내각 책임자 바뀐 거는 60년대. 자,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된 거는 50년대.
그리고 삼선 연임도 60년대, 63 시위 60년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신헌법이 선포된 것만 유일하게 7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모르는데 하더라도 자 비교하면은 이 박정희정부식 키워드가 3개나 있지만 2개는 60년대, 하나는 70년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점만 잘 구별하셨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를 모르겠다. 제발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내용 헷갈리면은 선지로 파악해서 푸는 전략도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그 지방 행정구역 수를 세면은 9주랑 5경이 나오거든요. 5소경. 그래서 이걸 세보면은 이게 통일신라랑 관련된 건데 정답이 여기서는 이 사정부거든요. 이게 뭐냐면 통일신라 시기 14부인데 어렵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중앙군은 2군 6위. 이거 고려시대. 여기 나와있는 안찰사도 고려시대. 자, 삼성 6부는 발해. 고려는 이성 6부제입니다. 자, 그리고 주자감을 설치했다. 역시 발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똑같은 게 2개가 겹치면은 이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중복 정답을 만들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문제를 소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키워드가 2개나 될 리 없잖아요. 국가랑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라는 이 민간 소설을 바탕으로서 민간 소설은 조선 후기인데 이 패설이란 키워드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자, 담배는 대표적인 산풍 작물이에요. 그리고 연포의 외가는 조선 전기. 그리고 장시, 시사조직, 그리고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이 4가지 키워드는 모두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예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유형의 경우에는 4개는 옳은 거고 1개만 옳지 않은 걸 내야 되니까 그럼 이 옳은 거 4개를 보면은 문제 제시된 시기를 모르더라도 선지 보고서 이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키워드인데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유추할 줄 알아도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지식으로만 때려박지 말고 이런 스킬을 조금 활용하시라는 것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수식어구를 보지 않고 풀이하는 거에 대한 좀 대체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뭐냐면 여기 제주고산이라던가 아니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도 풀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민문이 톡이 보고서 민문이 톡이니까 정답이 여기 나와 있는 5번이다 이렇게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잘 보면은 이건 민문이 톡이가 아니라 이른 민문이 톡이고 무엇보다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셨다면은 절대 이거는 청동기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로 골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된 2번을 이렇게 골랐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틀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키워드가 어떤 것들은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순장이란 제도가 있으면 어떤 국가 생각나나요? 보통 순장이란 키워드 되면은 다 부여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 순장이란 제도는 정확하게는 가야에도 존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2개 내지는 3곳에 겹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키워드 봐가지고 이 키워드만큼은 이 시기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잡으면 문제 틀립니다. 자, 이 문제도 호패법 제시시인데 그냥 호패법만 보고서 호패법은 태종시기 키워드 아닌가? 이렇게 푸시면 자 봐봐요. 역분절 지급한 거 왕건, 삼정 이정청 설치된 건 철종시기고 자 신행통공은 정조, 영연법 제정 인조, 그리고 균형법을 시행한 거는 영조인데 자 여기서 태종이 어딨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호패법 보고서 태종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멘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이괄에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니까 태종이 아니라 인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는 훈련을 기출풀이를 통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4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D2주 영상에서는 기출풀이의 기초를 지실 테니까 D1주 영상에서는 좀 더 기출을 심화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심화 공략을
마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